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아침마다 우리 촌철님들이 다양한 아침 풍경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원종훈님, 광안리 해변에서 시청 대기 중입니다. 해변에서 오호, 모닝커피 드시면서 가을 아침바다. 우와. 이야, 좋으시겠다. 그러니까요. 와, 갑자기 그 파도 소리를 잠깐 생각했는데 행복해졌어요. 와, 네. 원종훈님 어떠신가요? 거기서 듣는 시선 집중은 어떤지 나중에 다시 한번 댓글 남겨주시고요. 네. 그리고 미니로 김명자님은 쌀쌀한 가을 아침에 믹스 커피 한 잔 놓고 두 분 목소리 기다립니다. 역시 모닝커피네. 야, 아침에 딱 그 달달하니 맛있죠. 저도 꼭 방송 전에 꼭 한 잔씩 마시는데 좋습니다. 네. 이게 뱃살의 주범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지 어떡하겠어요. 네. 네, 생긴 대로 살아야죠. 왜 그러세요? 외모에 자신감이 뿜뿜인 제이비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겸손의 말씀을? 기본 외모가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김동호님, 제이비 안녕하세요. 천안에는 비가 조금 옵니다. 라고 또 인사 보내주셨고요. 솔향님, 좋은 월요일 추석을 향한 이번 주 촌철님들 즐겁고 행복한 추석 되세요. 라고 미리 추석 인사 보내주신 분도 계세요. 그러게요. 좀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이번 한 주는 억지로라도 즐겁고 웃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네. 널 사탕해님이 경제가 어려워 지갑은 얇지만 마음만은 풍성한 한가위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라고 네. 인사해 주셨고요. 마중물님은 좀 중요한 얘기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촌철님들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자주 전화하십니까?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 아닌 척해도 찬바람 불고 명절이 가까워지면 급 우울해지곤 하신다고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어요. 요즘 또 풍속도가 또 많이 바뀌어서 요즘 어르신들이 올라오시더라고요. 그죠? 네.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또. 오며 가며 얼굴 보시는 분들은 좋으실 거고 예. 또 얼굴은 못 봐도 전화 통화라도 좀 자주 하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인사였던 것 같아요. 당연한 얘기죠, 그 얘기는. 그렇죠. 네, 네. 시루떡님이 제이비 몸짱이라고 칭찬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기본 외모가 좀 된다니까 그러네. 알겠습니다. 네, 인사는 여기까지 하고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박광원 원내대표 사퇴에 따라서 내일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이 실시가 됩니다. 어제 후보 등록 마감이 있었죠. 모두 4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김민석, 남인순, 우원식, 홍익표, 가나다 순으로 이 4명의 의원인데요. 모두 친명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 하나에서 지금의 민주당 분위기와 향후 진로를 읽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읽을 수 있습니까?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대비하는 겁니다. 왜 비명계는 출마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당선되지 못할 게 뻔하기 때문.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2차 질문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그럼 박광원 원내대표가 당선될 때와 지금은 뭐가 달라진 것이냐? 그때의 원내대표 경선도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치러진 경선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는 비명계 박광원 원내대표 1차 과반수 당선이었고요. 그럼 그때와 지금은 뭐가 달라진 것인가? 이걸 짚어봐야 되는 것이겠죠. 네, 진짜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때는 체포동의안이 부결이었고 이번에는 가결이라는 점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 표결 결과가 여지의 차이를 바꿔버렸다. 무슨 여지냐? 그때는 친명 쪽에서 공존 공생의 필요가 컸고 그만큼 비명의 영역은 넓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공존 공생의 필요가 사라져버렸다. 살아남더라도 그건 공생이 아니라 독생이다. 홀로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비명계에 손 벌릴 이유도 없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비명계의 입지가 더 좁아졌다는 것, 그리고 비명과 친명의 중간지대 면적이 확 줄어들었다는 것,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명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내대표 후보 등록 결과가 말해주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비명계가 구심점을 세우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점입니다. 아울러 향후 행동계획의 선택지도 바로 이 점 때문에 거의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권을 내려놓을 것 같지 않지만 설령 내려놓는다고 해도 그 다음 퀴를 지는 건 원내대표가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시기 선택 등을 통해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피하고 원내대표가 대표직을 대행 겸직하는 체제로 만들어서 총선을 치르기로 작정하면 맞대응 카드가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구심도 없고 대응 카드도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건가요? 그 대가라 하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공천 불이익 등등. 네, 이거는 결국은 공천이 전략 공천이 아니라 경선이라고 한다면 경선 결과가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경선에 누가 뛰어들 수가 있는 겁니까? 당원들이 뛰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 상당수 의원들이 나는 부결표 던져놓으라 해갖고 인증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봐야 되겠죠. 네, 여행조아님은 이게 바로 비명계의 자업자득입니다라고 해주셨는데 반대로 봄날님은 그래서 신당이 생기는 겁니다라고 해주셨는데 뭐 분열까지 갈까 이렇게 전망하는 보도들도 많이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구심점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당과 관련해서 핵심이 바로 구심점. 더 나아가서 간판이 되겠습니다. 이게 없으면 신당은 만들어지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요걸 봐야 되겠죠. 네, 좀 과격한 표현 같지만 널 사탕해 님이 비명계의 실패한 쿠데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근데 이런 친명의 약간 일사불란함 그리고 똘똘 뭉치는 게 정말 민주당을 위한 거냐 뭐 이런 목소리가 여당에서 나오긴 합니다. 체포한 가결자 색출 뭐 민주주의의 파괴 행위다 이런 비판이 지금 여당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뭐 가를 던진 의원들 색출은 친명계 의원들이 한 게 아니라 당원들이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의원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당원들이 안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 지도부의 제어가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제어할 생각이 있느냐 이것도 짚어봐야 되는 거겠죠. 이거는 이따 인터뷰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잠시 후 3부 서영교 최고위원과의 인터뷰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지 시각으로 21일 미국 예일대 맥밀런 국제학 연구소에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교육 지원 프로그램인 서울런, 그리고 저소득층 지원 시범 사업인 안심소득, 그리고 노숙인들에게 인문학을 가르치는 희망의 인문학 등을 소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학생들과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때의 두 장면 간략히 전해드리면 한 학생이 여성이나 성소수자를 위한 정책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오세훈 시장은 뭐라고 답을 했냐면 나도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생각한다. 그들의 성적 취향을 존중해야 하고 그들이 불편함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다른 학생이 한국의 성평등 정책에 관해 묻자 오세훈 시장은 또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한국에서 여권이 급성장하고 있다. 시험을 봐서 사람을 뽑는 경우 여성의 진출이 더 많다. 10년 뒤면 실질적인 평등이 이루어질 것이다. 기업에는 유리천장이 많이 남아있어서 조금 더 배려가 필요하고 정치 영역에서도 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한국 사회가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자, 우선 성소수자 정책과 관련해서 이렇게 반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퀴어 문화 축제를 위한 서울광장 사용은 왜 불허하셨습니까? 라고 한번 제가 되물어보겠고요. 두 번째, 성평등 관련해서 10년 뒤면 실질적 평등이 이루어질 거라고 한다면 아직은 안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소속돼 있는 국민의힘이 그리고 윤석열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뭘 내걸었습니까?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걸었고 김행 장관 후보자도 폐지 입장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진단에 따르면 이건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10년 앞서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입장은 뭘까요? 이렇게 한번 반문만 던져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름다운 독도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그리고 토토로님 등등 많은 분들이 약자와의 동행이요? 그러면 전장현에게 했던 행동은 뭡니까? 라고 물어주셨네요. 네. 그리고 페미니즘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민감한 질문이라 피하고 싶었다. 저는 딸만 둘이라 본능적으로 여성 편이지만 한국의 페미니즘은 과격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도 지금 언론 보도를 많이 탔고요. 또 하나, 이민이 저출생 문제의 또 다른 해법이 될 수 있다. 이 발언도 지금 언론 보도를 많이 타요.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민이 하나의 해법이 된다는 얘기는 오세훈 시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에서도 사실은 많이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직 본격적으로 공론화가 안 되고 있는 문제다. 이 점을 좀 봐야 되는 거겠고요. 페미니즘이 과격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뭔가 과격하다고 쳐요. 그러면 그 이유는 페미니즘 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본성이 과격해서입니까? 아니면 한국의 현실이 열악해서입니까? 아직 그러니까 실질적 평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요. 그러면 주목해야 될 것은 과격성이 아니라 한국의 현실 아닙니까? 이게 뭔지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근본 아닌가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 뭐 날카로운 질문들에 땀도 좀 흘렸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다음 대통령 후보라는 학생의 말에 대해서는 나는 대통령 할 생각이 없다. 시장만 하고 싶다. 이렇게 딱 선을 지켰다고 하네요. 혹시 뭐 제가 그 발언 속기록은 못 봤는데 현재로선이라고 혹시 달려 있나요? 안 달려 있나요? 아, 저도 이걸 번역본으로 된 보도만 봐서 잘 네. 모르겠네요. 네. 시장만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말이 지켜질지 저도 시선 집중하려고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가 엊그제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고 최해병 순직 진상규명 촉구 및 해병대 수사단 수사외압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전도봉 제22대 해병대 사령관이 참석해서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들어보시죠. 법이 바뀌어서 불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이제 지휘관이고 뭐고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경찰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박정훈 대령은 수사단장으로 해병대를 수사하고 혐의자를 가려냈습니다. 그럴 권한이 박정훈 대령에는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는 했습니다. 피의자를 지칭할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주장하자 단상 아래에서 시끄러, 그만 내려와라, 창피한 줄 알아라 등등의 고성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도봉 전 사령관은 내 그 말을 들을 줄 알고 왔다. 너희 완전히 이상하게 된 사람들이 됐구나 라고 말하면서 단상을 내려갔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해병대 예비역이자 검사 출신인 김규현 변호사가 단상에 올라서 또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아까 그 말씀은 결국 군은 수사권이 없으니까 수사를 시작해서도 안 됐다 이 논리인데 이 논리는 지금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실 추종하는 그쪽에서 만들어서 뿌리고 있는 가짜 뉴스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군사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 없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의자도 혐의 사실도 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럼 그렇게 주장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왜 대대장 2명은 피의자로 적시해서 경찰에 보낸 겁니까? 네, 흔히 보는 장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골랐는데요. 이 장면에는 2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2개의 포인트요. 자, 첫째, 저 장면은 진짜 사나이라고 아십니까? 네. 네. 아무튼 있습니다. 진짜 팔강모 사나이를 가리는 한 장면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바로 명예, 해병대의 명예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과정에서 나온 장면이라고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면 해병대의 명예를 바로 세우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뒤따라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지금 2갈래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2번째, 가짜뉴스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죠. 네. 윤석열 정부가 비타협적인 척결 의지를 만방에 내보이는 단어가 바로 가짜뉴스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검사 출신이 국방장관이나 대통령실을 추종하는 쪽에서 뿌리고 있는 가짜뉴스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름 없는 유튜브가 뿌린 가짜뉴스조차 눈에 불을 켜고 찾아 엄단하겠다는 정부인데 국방장관이나 대통령실을 추종하는 쪽에서 뿌리는 가짜뉴스라면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만사 제쳐놓고 발본색원해야 할 대상인데 과연 할까요? 이게 2번째 포인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해병대도 이제 둘로 쪼개지나요? 뭐 이런 촌철님들의 우려가 지금 도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주목할 뉴스가 어젯밤에 나왔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제 입이 기억하시죠? 네.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을 보직 해임시킨 당사자이자 최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결과를 두고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언급한 인물로 지목된 사람입니다. 이 김계환 사령관이 대통령 경로설은 지금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외압이 아니라 항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박정훈 대령이 보직 해임된 당일 수사단원 한 명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시죠.
어차피 우리는 저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네. 잘못된 건 없어. 뭐 원칙과 공정하고 원칙대로 이렇게 다 했으니까 기다려보자 그래. 우리는 지금까지 뭐 거짓 없이 했으니까 됐어.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기록도 갖고 있는지 묻습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죄명을 빼라, 혐의자를 빼라고 했다며 박 대령이 외압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한 인물입니다. 그럼 정훈이가 또 저쪽이 뭐야? 국방부 뭐 법무관리관하고 얘네들 통화한 거 다 뭐 있을 거 아니야? 기록들 있지? 네, 맞습니다. 기록도 있고 그래도 이게 너무 이렇게 외압이고 위법한 지시를 하고 있다라고 다들 이렇게 느끼면서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어. 어떻게 들어야 돼요? 그대로 들으면 되지 뭘 어떻게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진상이 뭔지를 가려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진상을 가려낼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래서 특검 통해서 가려내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럼 이걸 통해서 가려낼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기 때문인데 자,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패스트트랙에 태워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패스트트랙의 어떤 절차에 따르면 법사위에서 180일, 본회의에서 60일, 합쳐서 240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로 최종적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이 패스트트랙 일정에 따르면 특검법 처리가 물 건너간다는 겁니다. 왜? 내년 5월 29일까지가 지금 국회의 임기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처리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사라져 버립니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240일을 하면 달수로는 8달 아닙니까? 그러면 역산을 하면 이달 29일이 되기 전에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워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에서 그러니까 본회의가 열려서 이걸 처리하면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면 바로 추석 연휴에 들어가고 이달에 본회의가 따로 열릴 가능성은 없어집니다. 그러면 패스트트랙에 태워봤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21대 국회의 임기는 끝나고 이거는 허공으로 사라져버린다. 이런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 마지노선도 놓쳤다. 이런 보도가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요. 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진실을 가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통로마저 지금 막히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야 합의를 하면은 패스트트랙에 안 태워도 되겠죠. 근데 가능성이 있나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짧게 전해주시죠. 3.1절 다음 날인 3월 2일에 경기도 파주 금촌시장에서 60대가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손에는 우길기를 본뜬 그림에 아리가또, 조센징 등의 단어를 쓴 깃발이 들려 있었는데 이를 본 40대 탈북민 남성이 친일파냐, 뭐하는 짓이냐라고 화를 냈는데 60대가 조센징 놈들이라고 맞받아치자 이에 격분해서 벽돌과 돌멩이 등으로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는데 배심원단은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신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돼야 된다고 했고 의정부 지방법원이 이 판결을 받아들여서 특수폭행 혐의로 이 사람 징역 3년을 선고를 했는데요. 정당방위가 아닌 이상 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40대 남성을 여기서 변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거꾸로 하지만 이 말은 해야겠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 검찰의 판단은 옳았던 것이냐. 다시 말해서 살인이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고의성과 계획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냥 그 장면 보고 격분해서 한 건데 거기서 어떻게 계획성이 성립이 될 수 있고 고의성이 성립이 될 수 있는 것이냐. 다시 말해서 그러면 이런 비슷한 장면을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이라도 헤아려 봤느냐. 물론 저는 그게 정당하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 검찰의 판단은 옳았느냐. 저는 이걸 한번 되물어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